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택 부근에서 찍혔던 뒷모습 사진이 인터넷을 포함해 많은 언론에서 화제가 됐었죠.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당직자들과 지난주 이 식사 자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눈길과 관심을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의 총력전을 펼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영상을 짧게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이거 안 돼. 밀지 마세요. 밀지 마. 손이 많이 뭐 반창고도 붙어 있고 하는데 어쩌다가 생긴 상처인지 여쭤봐도 잡아주시고 될까요? 세게 잡아주셔서 그런 건데요. 그거 안 잡아주시는 게 문제지 잡아주시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진흙밭에 굴러야 할 때는 굴러야 하는 게 오히려 품격 있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할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받는 거는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보신 영상은 이 선거 직후에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알려졌던 그때의 목소리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거운동 당시에 동고동락했던 당직자 지금 사진 보고 계십니다. 경호팀 이런 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사이였던 만큼 이 사진을 보면 표정이 굉장히 흐뭇하고 밝은 분위기입니다. 화기애애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지난달 전직 비대위원들과의 만찬 회동에 이어서 이 당직자 경호팀과의 만찬 회동, 뭐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요 직전에 윤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를 거부했던 일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을 많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는 건강이 안 좋았겠죠. 뭐 안 좋았다고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그렇게 전언을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뭐 당시에는 건강이 안 좋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네. 저 사진과 식사에서 이제 눈에 띄는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 사진을 보면은 참석한 당직자들의 표정이 대체로 다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직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네. 그런 것을 좀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봤을 때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 위원장에게만 있다고 보이거나 혹은 평소에 업무 추진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모시던 분이 식사하자고 불러 모아서 나간 자리였어도 저런 표정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 네. 점에서 한 가지 읽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모임의 날짜입니다. 네. 5월 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저는 굉장히 섬세하게 잡힌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직 당대표가 현직 당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실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하는 것은 정치의 예양에 좀 반해요. 네. 그런데 저 5월 3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에서 선출이 되고 네. 비대위원들은 아직 선임되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날까지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 상황에서 대표실 당직자들을 불러 모으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렇게 비대위원장은 이제 막 선임됐지만 비대위는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면은 저런 걸 해도 좀 덜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부드러운 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날짜도 상당히 세심하게 잡은 것 같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식사 한 끼를 해도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만나야 되는군요. 그런데요, 궁금한 게 이 자리에서 종종 교류하자, 만나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걸 또 정치권에서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 지금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진 장수가 다시 또 활동을 시작하나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앞서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이제 언제 한번 보자, 종종 보자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냥 이제 이례적인 인사말인데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본인의 과거 그 비대위원장실 쉽게 말하면 당대표 비서실이죠. 네. 비서실 멤버들과 그 당직자들과 만찬을 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종종 보자. 이 이야기가 얼핏 제가 듣기에는 전 사장님이 또 보자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은 당대표 출마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출마할 때 나 찍어라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보지 말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종종 보자 뭐 이런 말 뜻에도 네네.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통령과의 오차는 사실 성사가 안 되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한동훈 팀들은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뽑았던 한동훈 비대위원들과는 만찬 그리고 본인의 비서실 또 식구들과도 만찬. 그럼 점점 이제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동 하나, 말 하나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 야당에서는 향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고 또 여당 내부에서는 아직도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 정치 문법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간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지도부는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도 적어도 서너 달은 조용히 지내는 게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자, 당 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야당 쪽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빠른 복귀를 예측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도 원합니까? 땡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게 되면 이건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이 있는데 의석수대로 앉게 되는데 22대 국회가 열리면 저는 국민의힘 바로 옆에 앉게 됩니다. 그 모습을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모든 행사에서 제 옆에 앉게 되고 그때마다 제가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저를 입틀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나란히 앉아서 질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따져도 볼 생각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저 정도면은 예측이 아니라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본인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게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이었잖아요. 1호 특검법으로 조국 혁신당에서 내세우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또 아이, 자녀와 관련한 또 입시 부정, 뭐 논문 대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대비되는 부분도 이제 어쨌든 정치적으로 환기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더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중도 확장성을 못 보여줬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에 큰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많은 뭐 환골탈태를 해서 다시 정치 일선에 뛰어들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들어보면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 복귀해야 된다, 아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다면서요. 네, 이게 뭐 견제하는 쪽에서도 있고 또 이게 견제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만큼 국민의힘에서 팬덤을 형성하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와줘야 된다 하는 반면에 근데 이제는 차기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차기 총선까지 이렇게 폭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3년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수적적인 당정 구조가 아니라 정책과 당무를 분리해서 당정 관계가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거를 야당에서는 지금 또 꽃놀이패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 주자라고 볼 때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그걸 국민들이 찬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기 브랜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이미지를 다 소신한 상황에서 지금 뛰어드는 게 맞냐 이렇게 또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같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는 분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한동훈 장관의 어떤 부족했던 부분, 모자랐던 부분을 콕 찍어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조 심판이 뭐냐, 무슨 이거 안 되는 초등학생 초딩이 무슨 정권 대권놀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이 멘트 자체는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